이거는 탄저병 때문에 그래요. 칼슘이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 안에 이제 팩틴을 좀 실제로 이 방법은 실용 농업에서도 하는 것이고요. 탄저병이 상당히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기다가 칼슘을 들들들 둘이 부어놨다고 하더라도 물로 이동이 안 되죠. 햄식물의 증산작용 기공이 열리는 시간도 3시 반에서 4시 반 전후거든요. 우리가 영양제를 살포를 하면 당연히 기공으로 흡수가 더 많이 되겠죠. 보통 식물이 기공이 뒤에 있지만 다육식물은 기공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원리를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해가 질 때 기공이 열리기 때문에 굳이 일반 식물 기공이 충분히 열릴 때, 해가 질 때 차라리 밤에 살포를 하는 게, 에오니움도 똑같이 살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얘네는 이제 휴면에 들어가 손톱 두께잖아요. 찌까난 진짜 콩분. 지금 5년 6년째라고 했잖아요. 분갈이도 안 하고. 얘도 마찬가지고. 요거 옛날 사진 보시면은 얼굴 하나 했어요. 분갈이 하나. 부족할 때 보충해 준다. 보글보글 휙 두둥. 25년 6월 7일에 잘 끓고 있죠? 맛있게 끓여서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니빌치를 끓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칼슘 세포벽을 단단하게, 그리고 다량원소가 있는 애니빌치를 활용을 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탄저병 시리즈 있죠? 탄저병 시리즈와 연계해서 중간의 과정입니다. 100% 핑크장갑, 본인의 집을 따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탄저병 피해가 엄청나게 컸던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만합니다. 탄저병 시리즈 차근차근 참고하시고요. 아마 애니빌치를 제가 21일, 그러니까 핑크다싹 중간에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영상이 자주 올라오냐? 집중 구간 겁내 태워 먹거든요. 뭐 핑크장갑, 본인의 집 상품을 제외하고도 엄청나게 태워 먹어서 제가 조심조심 한 방에 이쁘게 키운 거 싹 날려버리니까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사고가 안 나는데, 그냥 막 섞고 그냥 막 살포하고 누군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소소하지만 한 가지 팁입니다. 웬만하면 계속 저어 있는 상태로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무엇이든 물에 섞어 놓으면은 밑으로 침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애니 시리즈 칼슘은 물이 되게 잘 녹아서 그런 걱정은 없는데, 다른 약재, 뭐 일반 수화제를 포함해서 밑으로 침전이 되거나 가라앉으면은 아래쪽으로 노즐이 농도가 진한 게 먼저 나가고 나중에 맹물만 남잖아요. 그럼 약해라든가 효과 면에서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어차피 시간을 투자해서 뭐 했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지난 영상 보시면 제가 안에다 뭘 넣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20L 충전식 분무기 활용하시는 분들은, 저는 2개를 넣었어요. 하나는 밑에서 돌고 있고 하나는 위로 솟고 있어서 충분히 골고루 계속 잘 섞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월달 고온기에 활용할 때는 뉴스막은 빼시고 2폐만, 지금 100L거든, 100L라네. 20L로 100평을 살포를 하는 거거든요. 매장동이 100평이라 이슬 맺히듯이 살포를 하기 때문에 20L면은 충분합니다. 생수병 2L짜리 한 병 있잖아요. 거기다가 타가지고 그냥 흔들어서 이렇게 살포를 하시면 키핑장 다이 2개에서 3개 정도 치는 양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만 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흠뻑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가 진 다음에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뉴스막을 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괜히 강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핑크다싹 살포할 때도 이슬 매치할 때 그때는 뉴스막을 넣는데, 고온기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또 이거 설명하면서 또 막 해두면 엊그제 저기 뭐야 그거 저기처럼 겁나게 이제 흠뻑 그냥 막 겁내 세려줘서 제가 살포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처럼 똑같이 밖에다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슬 맺히듯이만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골고루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L를 100평을 살포하는데 한 25분? 그런데 제가 그 설명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해서 그렇게 걸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5분 좀 오바네. 5분 오바고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100평 살포하는데. 그러면 다이 2개를 친다. 20초.
뻥 1분 20초는 좀 그렇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한다고 쳤을 때 제 생각에는 다이당 1분 정도? 총 3분이면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칼슘을 집중을 하는 거는 탄저병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칼슘이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 안에 이제 팩틴을 좀 쫀쫀하게 만들어서 병이 침투를 해서 곰팡이균이나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그거를 최대한 막아보자. 실제로 이 방법은 실용농업에서도 하는 것이고요. 탄저병이 상당히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 수년 동안 계속 겪어왔고요. 그래서 N17 빨간색 지금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물러서 죽이는 지하부 토양전염병 같은 경우는 제한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칼슘은 지금 연면살포를 하거든요. 연면살포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뿌리에다가 칼슘을 넣었던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해도 지금 겪는 구간 좀 있으면 장마 열대야 구간에는 물을 거의 못 줍니다. 물을 거의 못 주게 되면 아무리 여기다가 칼슘을 들들들 둘이 부어놨다고 하더라도 물로 이동이 안 되죠. 물관부로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면살포를 긴급, 응급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칼슘은 이동이 워낙 느려요. 물론 다육식물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데 일반 식물을 기준으로 칼슘이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더디기 때문에 연면살포를 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뿌리에다가 넣어주면 좋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번 배합도 2번 배합도 피트모스 다 들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천천히 녹아서 흡수가 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칼슘을 주로 조금 급하게 필요로 하는 요구량이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연면살포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듯하고 깔끔하잖아요. 상당히 탱탱하고 가이야. 그런데 얘가 갑자기 해가 딱 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낮에 착용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자꾸 왜 해 질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캠식물의 증산작용 기공이 열리는 시간도 3시 반에서 4시 반 전후거든요. 우리가 영양제를 살포를 하면 당연히 기공으로 흡수가 더 많이 되겠죠. 일부러 밑으로 꼼꼼하게 쳐준다는 느낌으로 하지 마세요. 보통 식물이 기공이 뒤에 있지만 다육식물은 기공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원리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해가 질 때 기공이 열리기 때문에 굳이 일반 식물처럼 강한 빛에 노출이 될 일이 없잖아요. 일반적인 식물보다 기공의 개수는 적어요. 그래서 낮에 우리가 그늘을 아니면 흐린 날 이렇게 살포를 한다고 해도 물론 연면 시비를 하는 게 뭐든지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는 게 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기공이 충분히 열릴 때 해가 질 때 차라리 밤에 살포를 하는 게 흡수율 면에서도 좋고요. 안정적인 면에서도 좋습니다. 낮에 흐리다고 이렇게 하고 가지 마셔라. 시간이 없으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얘가 지금 가이아인데 허점이 하나도 없어요. 사이즈도 엄청나게 큰 대품이고요. 새끼도 달고는 있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탐내는데 제가 표본 모델로 삼고 있는데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 모르겠어요. 얘가 남아있을라나. 웬만하면은 제가 가이아는 적극적으로 얘는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에오니움도 똑같이 살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얘네는 이제 휴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여름에 완전히 접혔을 때는 에오니움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탄저병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거는 에오니움보다는 아까 그 아가보이데스, 저 창, 에케베리아 걔네들이 탄저병 증세가 많아서 이 시리즈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칼슘도 물론 당연히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보호살균제, 일반 농약으로는 카그르, 그 대체품 친환경자재에서는 제가 핑크다싹 추천을 드리잖아요. 핑크다싹은 제가 결과물로도 보여드리잖아요. 저희도 살포를 하지만 매니아분들 사고 터졌을 때, 곰팡이병 났을 때 제가 핑크다싹, 뉴스막, 노피엠 활용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들이 실제로 살포를 하고 결과물이 나오는 거라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자재입니다. 가격도 아주 싸고요. 코노나리톱스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코노리톱스를 너무 집중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있다면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깔끔하게 관리해 놓고 내가 식물에 조금 이롭게 한다고 뭔가를 주었는데
오히려 탈이 나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무작정 하지 마시고 원리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내가 이거를 하는 목적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좋을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맘때 사고가 엄청 많이 터져요. 진짜로. 칼슘 이거 하나 팔아봤자 이거 한 3,000원 남을라나? 겁되게 그냥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사고라. 물론 이제 본인의 집 왔다 갔다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런 거 다 알고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시는데 아직도 이게 뭐만 하면은 되는지 알고 막 하시잖아요. 솔직하게 남들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잠깐 멈추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가 지금 엄지손톱 두께잖아요. 찌깐한 진짜 콩분. 요것도 물하고 지금 칼슘 영양만 먹고 있는 겁니다. 얘는 12월 메이트 올려줄 자리도 없고요. 가끔씩 주는 애닙 시리즈 그것만 지금 5년 6년째라고 했잖아요. 분갈이도 안 하고. 얘도 마찬가지고. 요거 옛날 사진 보시면은 얼굴 하나 했어요. 분갈이 안 하고. 코노리토스도 마찬가지로 부족할 때 보충해 준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입니다. 그런 거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셔서 건강한 취미생활, 다육생활, 식물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해가 흐려요. 해가 흐려. 날이 흐립니다. 방울복랑금 상태. 온기에는